1801년 영국 웨일즈 해안에서 32km 떨어진 외딴 무인도인 스몰섬에 위치한 한 등대에 2명의 등대지기가 도착합니다. 나이와 성격, 종교적 견해부터 일상의 사소한 습관까지 모든 것이 달랐던 그리피스와 그보다 젊은 하웰은 매일같이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외롭고 고된 등대지기의 일상에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두 사람은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리피스는 결국 총까지 드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피스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에는 무전기나 전화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이 사망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다음 보급선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웰은 일단 그리피스의 시신을 천으로 덮어두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썩는 냄새가 좁은 실내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바다에 버릴까도 고민했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터라 살인자로 몰릴까 두려웠던 하웰은 결국 그리피스의 시신을 등대 난간에 내다 놓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신 위를 기어다니는 개를 본 하웰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 그리피스의 시신을 넣고 다른 동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다시 난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이 불면서 나무 상자는 결국 떨어져 나갔고 그리피스의 시신은 창문 밖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에 흔들리는 시신의 손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하웰은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새벽이 되어 간신히 잠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하웰은 4개월 동안 혼자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보급선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멀리 등대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을 목격했고 등대지기들이 무사히 잘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이것은 썩어 떨어져 나간 그리피스의 팔이 바람에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보급선의 선원들이 등대에 도착했을 때 하웰은 이미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미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로 더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의 영화로 만들어져 2016년에 개봉되었고 내용은 각색되었지만 2019년에 또다시 같은 이름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영상은 영화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등대에 현대적 기술이 들어오기 전까지 등대지기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노동과 끝없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등대 운영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했으며 기술적 발전이 미흡했기 때문에 등대지기의 생활은 극도로 힘들고 고독했습니다. 18세기 등대지기들의 하루는 어둠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등대는 전기가 아닌 고래기름이나 식물성 오일로 불을 밝혔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등대 꼭대기에 올라 기름을 보충하고 불길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를 매일같이 조절하고 불이 밝게 유지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험해도 등대는 꺼져선 안 되었고 만약 불빛이 점등되지 않으면 등대지기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또한 불빛을 바다로 반사하는 유리와 렌즈를 매일 닦아내야 했는데 오염되면 불빛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진짜 어려움은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등대는 대부분 외딴 섬이나 험준한 절벽 위에 지어졌고 그곳은 말 그대로 세상과 단절된 장소였습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고립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강풍과 폭풍 속에서도 등대에 올라 불을 지켜야 했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건물이 흔들리거나 파도가 등대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며 기름통을 나르다 보면 낙상사고는 늘 뒤따랐으며 기름 램프를 다루다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생활 여건도 열악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목조 건물은 습기와 곰팡이로 가득했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에는 뼛속까지 시리는 강풍과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진 채 홀로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갇혀버리게 됩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어떠한 통신 매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주하는 세상과 단절된 외로움과 고독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는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들어 등대지기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은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왜 등대지기들이 수은 중독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었을까요? 15세기에 들어 항해술과 조선술이 발달하면서 먼 바다까지 항해하는 일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배의 승무원들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바다를 떠돈 끝에 마침내 육지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선장과 조타수는 긴장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육지에 접근할수록 암초와 위험이 많아졌고 당시에 나무로 만들어진 배는 한 번의 작은 실수로도 순식간에 난파되기 일쑤였습니다. 정밀한 해도나 항법 장치가 없던 시대였기에 배들은 먼 바다에서 폭풍이나 파도로 부서지는 경우보다 육지 근처에서 좌초되거나 침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설령 난파 지점이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다 해도 많은 승무원들은 수영으로 육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강한 조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이 좋아 육지에 도달한다고 해도 문명과는 동떨어진 낯선 땅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816년 프랑스 호위함인 메듀사가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모리타니아 해안 근처에서 암초에 충돌하여 좌초했습니다. 배에는 약 400명이 타고 있었지만 구명보트는 오직 한 척뿐이었고 구명보트에 오르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급조한 뗏목에 올랐으며 밧줄을 구명보트에 연결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향하는 조류 때문에 노를 저어도 구명보트와 뗏목은 전진을 하지 못했고 구명보트에 있던 선장은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뗏목은 조류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고 식량이 없던 그들은 부상자를 바다에 던지고 급기야는 제비뽑기를 통해 식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3일을 바다에서 떠돌다 구조되었을 때 그들은 총 147명 중 15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비니와 알렉산드르에 의해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또한 당대 유명 화가인 테오도르 제리코에 의해 메듀사의 뗏목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져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되었고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들은 당시 항해자들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등대였습니다. 등대는 항해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며 특히 야간 항해에서 그 가치는 더욱 컸습니다. 등대가 없었다면 해양 사고는 더 자주 일어났을 것이며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등대의 등장과 발전은 항행 안전을 크게 개선한 중요한 혁명이었습니다. 등대는 고대 이집트와 로마 시대부터 만들어졌지만 그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7세기 후반부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 많은 선박들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특히 암초나 해안선 근처에서 좌초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등대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나 석탄을 이용한 불빛은 한정된 범위에만 빛이 도달했고 그나마 18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석유 램프조차도 멀리까지 빛을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등대들이 설치되었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빛은 짧은 거리에서만 효과적이었고 긴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겐 여전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넬 렌즈의 발명은 등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82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어거스틴 장 프레넬이 발명한 프레넬 렌즈를 이용하면서 등대의 불빛을 훨씬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등대의 빛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광원의 빛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볼록 렌즈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등대의 특성상 매우 큰 볼록 렌즈를 필요로 했고 당시 기술로 이렇게 큰 유리 렌즈를 제조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형 볼록 렌즈는 무게가 엄청나서 회전 장치에 올려 움직이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프레넬 렌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렌즈는 거대한 볼록 렌즈 대신 여러 개의 얇은 동심원 모양의 렌즈 조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빛 집중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렌즈를 광원의 앞뒤 또는 내면에 배치해 회전시키면 빛을 더욱 멀리 보낼 수 있었고 회전 속도는 절반 또는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등대의 빛은 획기적으로 멀리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등대의 구조 역시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프레넬 렌즈의 발명으로 등대의 밝기에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렌즈와 그 하우징은 여전히 매우 무거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거운 구조물을 회전시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등대는 각기 정해진 주기에 따라 규칙적으로 깜빡여야 했기 때문에 렌즈의 회전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르나르 앙리 와그너는 렌즈를 수은 위에 띄워 회전시키는 수은 베어링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초기에는 약 2톤의 수은이 사용되었는데 점차 개선하며 200파운드로 줄어들었고 이 방식은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렌즈를 부드럽게 회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수은의 독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까지 수은은 약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흔한 물질이었지만 수은과 그 무색의 증기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억력 상실, 기분 변화, 불안, 망상, 혼란 등이 대표적 증상이었죠. 수은 회전 장치가 도입된 후 등대지기들 사이에서는 미쳐가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896년 호주의 란네스트 아일랜드의 등대지기 3명이 정신 이상으로 자살했으며 수많은 등대지기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정신적 문제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잉글랜드 마이너스레지 등대지기들은 불빛이 스스로 청소되고 채워진다고 믿었고 구조물에 모서리가 없다는 이유로 미쳐간다고 생각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캐나다 랭가라 포인트의 한 등대지기가 메탄올을 마시고 숲으로 사라졌다가 라디오실로 돌아와 도끼를 들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등대지기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그들의 아내들 역시 수은 중독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등대에서 수은 베어링은 1900년대 중반까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등대지기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매일 수은을 맨손으로 다루었습니다. 캘거리 대학 미카엘라 월터 교수는 등대지기들의 광기와 조울증은 바로 이 수은 중독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냈으며 그의 논문에 나온 기록에 따르면 등대지기들이 수은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은 저장고를 내리고 표면의 먼지를 걷어내며 정확한 높이로 수은을 채우는 작업을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은은 피부로 흡수되었고 증기를 통해 고농도로 흡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은 거의 없었고 수은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등대지기와 그 가족들은 신경계 손상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갔고 이러한 비극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등대를 두려움과 죽음의 상징으로 남게 했습니다. 등대와 관련된 유령 이야기의 대부분은 바로 이 고통받던 등대지기와 그 가족들의 영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등대는 사람의 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수은 증기, 고립된 생활,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은 등대지기들을 광기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몇몇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현대의 등대는 첨단 기술로 운영되며 등대지기 없이도 작동합니다. 자동화 시스템, 태양광 발전, 그리고 LED 조명을 이용한 고효율 장치는 등대의 유지와 운영을 훨씬 간소화했습니다. 과거처럼 거대한 렌즈를 회전시키거나 수은 베어링을 관리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한편 선박에도 대부분 GPS 같은 정밀 항법 장치가 탑재되면서 등대의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는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지만 등대의 빛은 항해자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9년 뉴질랜드의 한 선박은 GPS 오류로 항로를 이탈했지만 근처 등대의 불빛을 발견하고 가까스로 좌초를 피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기술이 발전해도 등대의 존재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저는 등대를 바라볼 때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별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아마도 그것은 등대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빛의 상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해온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